자, 이번 시간은 교재 47페이지를 잠깐 펴실까요? 이제 교재 보시면 페이지 47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14번에 협회에 관한 부분의 내용의 1번부터 쭉에 나와 있는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 총 5개 이제 관련 지문에서 지금 문제로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문항 5번이죠. 그래서 현재 여기는 14번의 협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은 협회. 협회에 이제 관련한 부분과 했을 때 이제 보면 일단 문항 1번 먼저 보시고 가볼까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기술 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협회를 한다 해서 1번 나와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는 지금 문항 5번 잠깐 가볼까요? 물론 나머지 2, 3, 4 한번 읽어두시되 아직 이 협회는 출제한 건 아닌데 나온다면 5번에서 나올 확률이죠. 그래서 협회는 그 현재 문항의 그 지문 중에서 문항 5번 여기서 이제 문제 만들 확률이 만든다면 지금 지문에 이제 보시면 5번에 주택관리사 단체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지 얼마 이상 5분의 1 이상의 인원수를 발견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현재 5번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두 가지 일단 용어 한 두 가지 하고 숫자 이제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소장으로 배치된 지 얼마 이상 인원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 이 숫자 하나 하고요. 자, 그러면 이 5분의 1 이상의 인원수로 해서 누구에게 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떤 절차를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이상의 이 요건을 갖춰서 누구로 갑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인가를 받아서 이 협회를 설립합니다라고 해서 14번에는 문항 5번 하나 이제 봐주시고 여기서는 좀 따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한다면 하나 추가해서 하나 여백에 잠깐 적어보시면 협회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규정한 사항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여백에다가 그러면 이 협회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법에 어떤 규정을 준용할 건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협회에 관해서는 여기는 민법 중에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하나 여백에다가 이 협회에 관해서는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현재 5번에 관한 지문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문항 5번에 나와 있는 그 부분하고 플러스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사단 법인에 관한 지문 정도까지 하나 정리 봐두시게. 그래서 협회는 그 정도 5번하고 방금 지금 하나 이 판서로 설명드린 사단 법인 정도 이 5번하고 이 두 가지 정도만 정리 큰 무리 없을 걸로 봅니다. 부분들은 자 15번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서 15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내용들은 지문은 지금 관련 지금 15번에 1번에 이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해당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돼서 이제 박스에 가 보니까 기역에서부터 미음에 해당되는 6가지 정도 사유를 정해 놨습니다. 부분들은 여기서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 그 박스를 벗어나서 문제 문항 그 현재 박스 밑에 나와 있는 문항 2번으로 갔을 때 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위 일에 니은 디귿 또는 미음 그래서 현재 그 지금 여기 15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시면 현재 교재상 번호 15번에 관련된 감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면 문항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를 벗어나서 이제 기타 좀 기역에서부터 지금 비읍에 관한 규정을 잠깐 확인했었고요. 관련 박스를 벗어나서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문항 2번 지문을 가보시면 2번에
박스에 지금 방금 봤던 1번의 그 모든 상해인데 그 중에서 니은, 디귿, 미음. 그래서 여기는 그 박스에 니은과 디귿과 미음. 그래서 박스에 있는 사유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니은, 디귿 또는 미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뭘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플러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하는데 그 요청에 필요한 이 정족수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10분의 3 이상.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제 물었던 것이 이 전체 입주자 등에서 보시면 지문에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이 10분의 3 이상. 그래서 10분의 3 이상의 이 동의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금 이번에 이 해당되는 자들에 대한 뭘 요청할 수 있다? 감사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 요청은 정족수. 요걸 한번 주관식으로 한번 냈었던 적 있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제는 요 숫자를 쓰기를 물었던 부분인데 사유는 지금 보시면 이 세 가지 모든 게 아니라 박스에 들어있는 1번의 박스 사유 중에서 세 가지 관련 니은, 디귿, 미음 중에 해당한다면 해서 지금 그 관련 대상자들에게 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숫자 한번 잠깐 봐주시면서 가죠. 16번은 지금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등을 한번 쭉 읽어두실까요? 부분들은 숫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일자. 그래서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등에 대한 나와 있는 숫자는 가볍게 한번 쭉 읽어두시면 될 것 같은 부분들에서 16번 정리하고 17번은 지금 관련 박스에 있는 아마 이 책을 쓰신 분이 관련해서 제안과 동의 절차 일괄적으로 쭉 해서 한번 정리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7번은 그 좌측에 제안 동의 기준 관련 우측에 내용 연계해서 정리한 부분 쭉 한번 읽어서 한번 전체 여기서 모아놓은 부분들 같은데 한번 쭉 읽어 두시면 될 것 같고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챕터 1장의 이론에 관한 부분 좀 정리하고요.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중 예상 문제. 즉 이제 보면 각 장별로 그 이론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면 객관식의 문제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에 관한 문제를 좀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자 현재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은 지금 건축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해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여기서 01번에 건축법령상 공동주택 그러면 이 건축법령상의 공동주택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일단 했을 때 그러면 건축법령상의 공동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일단 01번에 여기서 일단은 그 세부적인 요건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는 물었던 게 뭘 물었습니까? 여기서 보면 건축법령상의 분류를 주었던 것을 보시면 건축법령상의 공동주택인데 그러면 건축법령상의 공동주택 종류는 몇 가지였어?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공동주택 중에서 박스에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주택을 찾습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 이제 보면 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일단 여기를 한번 정리하고 가지면 일단 그러면 여기서는 말한 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 분류는 몇 가지더라? 네 가지인데 현재 그러면 주어지는 문항은 총 5개를 주었던 것 중에 하나를 빼볼까요? 근데 그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번이죠. 5번에서 5번은 지금 다가구 주택은 분류상이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분류상으로 한번 놓고 봤을 때 공동택으로 분류되는 건축법상이라고 한다면 1, 2, 3, 4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건축법령상 주택에 관한 종류를 설명하는 거고요. 일단 그러면 현재 박스에서 요하는 이 요건이 충족되는 주택에 대한 그래서 여기는 일개동의 바닥 면적이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몇 개 층.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서 요하는 건 뭘 줬습니까? 그래서 이제 1번에 요한 것은 물어본 것은 자 갖춰야 할 요건 중에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이하이면서 주택으로서는 층수는 몇 개 층? 4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인 주택에 여기는 뭐 전부를 기술한 건 아니었었고 관련 이 공동택에 관한 갖출 요건 중에 이 두 가지 요건에 지금 부합되는 주택을 몇 번인가 그걸 골라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현재 정답은 동그라미 3번 다세대 주택에 관한 지문이죠. 그래서 문항 3번
여기 이제 정답으로 간다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게 문항 주어지는 지문에 가면 여기는 다세대 주택.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이제 보시면 그 가출 요건 중에 현재 이 660제곱미터.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바닥 면적에서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몇 개층? 4개층 이하입니다라고 이제 하나 확인하고요. 1번은 이렇게 한번 좀 달리 가볼까요? 달리 어떻게 가보냐면, 자, 여기 이제 보면 면적은 660제곱미터, 60제곱미터고 층수가 4개층 이하입니다. 4개층 이하. 일단 바닥 면적 기준 660제곱미터 그리고 층수 4개층 이하다 했을 때 면적 규정이 바닥 면적이 660 일단 바닥 면적은 자, 건축법령상 공동택을 물어봤지만 건축법령상의 단독주택에 관련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다세대주택 그리고 보면 면적은 모두가 다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4개 주택 모두가 다 바닥 면적 기준 660제곱미터 그래서 일단 면적 규정으로 봤을 때 보면 면적 규정을 봤을 때 그 면적 규정 중에 하나 그 4개 주택 중에서 그 기준치가 다른 게 뭐만 다릅니까? 660제곱미터 초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60제곱미터 초과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의 분류를 찾는다면 현재 주어지는 문항은 꼭 떠나서라도 이게 무슨 주택이었던가요? 연립주택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지문이 살짝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물어본 것은 다세대주택을 고르는 문제인데 이 지문을 조금 바꿔서 이 바닥 면적이 얼마?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요건이 충족된 걸 찾는다면 뭘 찾습니까? 연립주택에서 하나 확인하고 그래서 바닥 면적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론을 일단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은 모두가 다 660제곱미터인데 그 중에 면적만 다른 것은 뭐만 달랐었던 게 일단 층수는 잠깐 배제하고요. 면적이 초과로 끝나는 건 4개 주택 중에 무슨 주택? 연립주택.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였던가요? 다중, 다가구, 다세대는 뭘로 끝났더라? 이하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는 정답은 다세대 찾는 거지. 혹시 지문이 초과로 끝나고 층수 규정에 동일하다면 무슨 주택을 찾습니까? 연립주택을. 그래서 1번 하나 정리 봐두시고 부분들은 자, 02번은 이제 보면 주택법상의 세대 구분형 공동택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지금 지문은 동그라미 1번에서부터 5번까지입니다. 부분들은 자, 02번은 좀 더 정확히 한번 정리한다면 일단 세대 구분형 공동택 유형을 이제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 있었고 그 공동택 유형하고 그리고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되는 유형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 2번, 02번입니다. 02번은 지금 보시면 세대 구분형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러면 유형은 지금 이 이론을 설명을 드렸던 이 세대 구분형 공동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유형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2번에서 말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관련 이 기술된 요건은 그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되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 요건을 기술하고서 그 요건 중에 지금 잘못된 것,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일단 1, 2, 3, 4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이제 보면 3번하고 4번에 전체 세대수나 또는 전체 주거적 면적을 줬을 때 얼마를 넘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문의 마지막에 가보면 자,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세대수는 2개의 세대로 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지문 해설은 지금 1개의 세대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지금 동그라미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은 지금 다 보시면 세대수 산정은 몇 세대로 산정한다. 세대수는 한 세대로 산정을 합니다. 부분들은 내용은 요거는 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현재 5번입니다. 5번은 지금 여기 이 주택건설, 이와 같은 주택건설 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수는 지금 몇 세대? 두 세대가 아니라 두 개의 세대로 산정한다고 하면 하나의 세대입니다. 세대는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솔직히 요게 이해를 하셔야 5번 지문 자체가 이해가 되시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잠깐 보죠. 자, 지금 보시면 세대 군용 공동체 어떤 유형이었더라. 그거 기초 개념 하나. 이 전유 부분 하나를 이 전유 부분 이거를 뭘로 여기를 두 개로 이 구획 전유 하나의 전유를 두 개로 구획해서 이 구획된 개수마다 이 세대가 단독으로 살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세대 군용 공동 이 하나의 전유분의 세대가 몇 세대가 거주합니까? 두 세대가 거주 단독 생활이 가능하게끔 구획을 하고 각 필요 시설을 설치한 이런 유형이 이게 지금 세대 구분형 공동택인데 이 규정을 정할 세대 수는 몇 세대로 보겠다. 두 세대가 아니라 실제 거주는 몇 세대가 한데 두 세대가 한데 실제 세대 산정은 몇 세대로 인정을 하겠다. 하나의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하시면 가서 여러분이 합격하면 뭐 자치도 밑에가 어느 형태의 관리 방식이든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근무할 장소가 뭐가 있더라. 이제 관리사무소 등, 관리사무소 등으로 개정이 돼서 관리사무소 등이라는 것은 관리사무소와 그리고 그 직원의 휴게 공간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관리사무소 등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이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면 그 단지 내에 뭘 설치합니까? 관리사무소와 직원 휴게 공간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면적은 얼마를 할 것인지가 결정이 돼요. 그 면적은 여기는 몇 제곱미터 이상,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거냐인데 그러면 이때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그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그 이 뭐에 따라서 세대 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면적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300세대인 경우하고 3000세대인 경우는 그 10배다 보니까 뭐 건물 직원도 10배로 많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300세대보다는 3000세대가 면적이 훨씬 넓은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더라. 그러면 결국 이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단지 중에 일부가 어떤 형태로 건설 공급됐다? 이와 같은 세대 구분형 공동들이 건설이 됐을 때 실제 세대는 몇 세대? 두 세대가 거주하지만 실제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때 이 세대 수는 몇 세대로 보겠다는 거죠. 두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 한 세대로만 기준을 삼아서 면적을 계산해서 산출하겠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두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 이와 같은 여기서 말한 주택건설 기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주택단지에 부대복리 시설을 설치하는 그 기준을 설명하는 부분들인데 세대 수는 몇 세대. 실제 거주는 두 세대지만 이와 같은 기준을 정할 때 세대 수는 몇 세대면 인정하겠다. 한 세대로만 계산해서 면적을 산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현재 문항 2번 나와 있고요. 자, 02번 하나 정리하시고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 자, 그 다음 03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이제 분류는 크게 세 가지 주택인데 그 중에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그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라는 그래서 그 중에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문은 지금 3번, 03번은 이 현재 3번하고 좀 연계해서 볼까요? 연계해서. 일단 문항 3번은 먼저 봅니다. 3번.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거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제외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합니까? 욕실 및 보일러실이에요. 근데 공간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공간으로 이거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대 내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인 경우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항 4번에 가보면 면적은 지금 20제곱미터가 아니라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숫자는 지금 20이 얼마로 바뀌더라? 30으로 바뀌어야 맞죠. 그래서 현재 문항 03번 하나 정리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04번입니다. 04번.
자, 공사번은 지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의무관리 대상 아닌 거를 물었습니다. 공사번 한번 볼까요? 자, 공사번은 지금 공동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럼 가장 먼저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택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 규모를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데 일단 교재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 한번 확인하고 가죠. 교재는 현재 여기 보면 이론에 정리했던 교재 페이지 18페이지 여기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이론했던 지문에 18페이지 가면 공동택관리법령상 영어다 그래서 두 번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은 여러분들이 현재 문제 4번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18페이지에 가서 지금 현재 보신 대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범위는 몇 가지 범위가 있더라? 5가지. 일단 요 5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요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박스에 1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번부터 5번 중에 다시 조금만 보완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죠. 일단 여기서 한번 잠깐 일단 여기 18페이지 문항 1번에 지금 현재 300세대 이상 약간 응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18페이지가 이 1번에 30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 여기서는 300세대 이상은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아무 이야기 없다. 그럼 이건 도대체 밑에 가보니까 세대수도 있고 승강기도 있고 중앙지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은 딱 몇 세대만 300세 이상이라면 이야기했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여기는 숨은 뜻을 좀 숨은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300세대 이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가 설치되지 않았다? 승강기가 설치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3가지입니다. 승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인데 승강기는 최소 이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 그리고 비상용과 화물용은 최소 10층 이상이다. 그러면 최소 승강기 설치가 안 됐다는 건 층수가 몇 층 미만? 6층 미만입니다. 그럼 6층 미만 주로 5층짜리 저층 공동주택의 난방이라는 이야기 높다 보니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무슨 난방이더라? 개별 난방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18번 1번에 300세대 이상의 여기는 뒤에는 다른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300 이상의 숨은 뜻은 뭐더라? 승강기 있다? 없고요. 난방은 주로 여러분이 1번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5층짜리 저층 공동주택의 무슨 난방? 개별 난방 방식으로 단순히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만 되면 300세대 이상만 되면 의무관리대상을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4는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보신 대로 승강기 중앙지역 난방이면 세대에서 150세 이상이면 그리고 4번도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 이상이면 그리고 지금 현재 문항 5번입니다. 5번은 1번부터 4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플러스 동인 얼마 전체 입주자 등 얼마인가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이 5가지 보면 현재 여기 문제, 여기 이론에 설명돼 여기 1번부터 해서 5번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됐고요. 하나 더 보완 설명드리죠. 일단 한번 문제를 한번 다시 이제 교재 페이지 문제를 한번 넘어가셔서 보시면. 자, 문제는 04번 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이 아닌 것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번, 2번, 3번 그리고 지금 4번 보니까 공동주택이란 지문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문을 어떻게 좀 바꿨었냐면 자, 그러면 의무관리대상 공동, 그럼 여기서 말한 공동주택이라고 했을 때 범위는 여기 이 공동주택관리법령상에서 공동주택 하게 되면 몇 가지 주택을 의미하는 개념이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문에 보시면 지문 끝에가 공동주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공동택이라는 건 세 가지 의미를, 이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 개념인데 그 세 가지란 것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주택이니까 요 문항에 주어진 지문 끝이 공동주택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걸 대신해서 뭘 줄 수도 있다. 그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인 이 아파트, 연립, 다주택을 주어서 문항이 구성된 큰 무리는 없다는 겁니다. 보면. 자, 이제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죠. 자, 320세대 아파트. 그럼 일단 여기는 승강기라든가 난방에 관한 언급이었죠. 그러면 단순히 세대 수는 몇 세대 이상만 되면 되죠. 300세대 이상만 되면 되는 거니까 1번은 아닌 걸 고르라고 그래서 일단 1번은 맞고요. 2번은 지금 299세대 연립주택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 일단 중앙 난방이 분류가 되려면 세대수 몇 세대 이제 이상만 되면 되죠. 150세대 이상만 되면 되죠. 2번 맞고요. 3번. 자, 200세대로서 개별 난방 방식이고 승강기가 설치됐다. 승강기 설치는 최소 몇 세대 이상만 되면 된다. 150세대 이상.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은 이제 주택 155세대 주상복합 건축물. 표현은 주상복합 건축물이라고 시험에는 뭐 의미는 소통을 할 때는 주상복합이라고 언급하지만 실제 지문은 현재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령상의 문항 4번에서 그 지문 확인하되 자, 주상복합 건축물이 그중에 주택에 쳐서 몇 세대 이상이면 분류가 됩니까? 150세대 이상.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자, 그럼 5번 가볼까요? 자, 280세대 아파트로서 승강기가 없으며 개별 난방 방식. 그러면 단순히 승강기도 없고 개별 난방이라면 단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되죠? 300세대 이상. 그럼 최소 현재 4번이 정답으로 가려면 300이라는 숫자는 달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현재 틀린 거는 몇 번? 현재 문항 4번의 정답 틀린 것은 5번이죠. 그러면 5번이 맞으려면 최소 몇 세대? 300세대의 아파트로서 승강기 없고 개별 난방이라고 나와야 맞겠죠. 그래서 일단 04번. 이제 04번은 이제 의무 관리된 공동택 이런 유형도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현재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마지막 현재 이 이론으로 정리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이 지금 의무가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공동택으로서 얼마의 동의를 얻으면 의무 관련 공동택 전환이 될 수 있다. 전체 입주자는 얼마? 3분의 1. 물론 숫자 300 이상, 150 이상 플러스 3분의 2. 이 숫자로 봤을 때 세대수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그러나 5번에 관련된 이 전환에 이 필요한 정족수를 물어본 숫자도 꼭 하나 확인하셔서 문제 확인합니다. 여기는 이 객관식도 물어보긴 하지만 주관식으로도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 300, 150, 3번이라는 숫자도 하나 꼭 확인해 두십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게 이제서 04번 정리하고 05번 정리하고 06번 쭉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06번은 뭐 잠깐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자, 지금 현재 1번을 잠깐 정리할 때 설명드렸던 것으로서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지금 보면 네 가지였었죠. 그 중에 해당되지 않는 뭐가 다가구 주택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06번 하나 봐주시고 07번. 자,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는에서 1부터 5까지인데 자, 관리 주체하게 되면 의외로 지금 7번에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자, 관리 주체라는 건 누구냐면 관리 주체는 뭐예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죠. 근데 입주자 대비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 대비 의외로 07번에 5번, 5번이 지금 틀린 것을 입주자 대비 회의가 지금 관리 주체로 오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입주자 대비 회의는 여기는 자치 의결 기구입니다. 자치 의결 기구예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는 이제 보시면 간혹 실제 현직에 근무하신 분들에게 여쭤봐도 공동택 관리자 누구냐 했을 때 입주대표라는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오는 입주대표가 아닙니다. 일단 입주대표는 자치 의결 기구입니다. 관리 주체는 뭐예요? 입주대표 회의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입주대표는 여기는 관리 주체가 아니라 자치 의결 기구입니다. 그래서 문항 5번 뭐 간단히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그리고 리모델링 뭐 쭉에서 08번 나와 있고 한 장을 넘겨 볼까요? 부분들은
자, 09번은 지금 혼합주택단지죠. 혼합주택단지의 입주대비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문항 4번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이론으로 정리했던 공동결정사항 5가지 꼭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은 지금 공동관리에 관한 규정 중에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공동관리는 2가지 요건을 갖추는데 현재 10번입니다. 10번은 지금 공동관리는 법에서 요건을 2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공동관리에 관한 공동관리 기준은 지금 2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가는데 그 2가지 기준 중에 물었던 건 현재 10번에서 뭘 물었냐면 세대수 기준을 물었죠. 그래서 그러면 자, 공동관리할 때 지금 현재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세대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과 예외 규정을 나눈 확인한다면 자, 원칙은 공동관리하는 총 세대수가 몇 세대 이하입니까? 1500세대 이하. 다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두 번째 들어갈 숫자는 300세대 미만이죠. 미만의 공동택을 공동으로 관련된 제외한다는 것은 여기서 제외 의미는 몇 세대를 넘어갈 수도 있다. 1500세대를 초과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보냐 간단히 이렇게 보죠. 예를 들어서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3개 단지 2개 두 개를 볼까요? 예를 들어 3개, A, B, 3개 보죠. 3개 단지, 이제 공대 3개는 최소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 될 4개가 될 수 있어요. 4개 될 수 있는데 자, 공동 관리할 때는 세대 수가 몇 세대 이하가 돼요? 1500세대 이하가 되어야 돼요. 원칙은 이 1500세대 이하가 됩니다. 단지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 또 4개 어느 경우든 간에 단지는 세대 수가 몇 세대를 초과하는데요. 1500세대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현재 그 지문에 예외 원칙은 따로 없지만 1500세대 이하가 예외적으로 세대 수가 얼마? 예외적으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와 플러스 인접한 몇 세대? 300세대 미만. 그러면 세대 수가 300세대 미만이란 건 여기는 뭐예요? 의무 관리. 최소 일단 방금 확인했지만 세대 수가 최소 몇 세대 이상이 돼야 의무 관리로 분류가 되죠. 300세 이상이 되어야 돼. 근데 300세 미만이란 것은 의무 관리된 공동택과 임의 관리 대상이 공동 관리될 때는 그때는 세대 수가 몇 세대? 1500세대를 초과할 수도 있어요.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00세. 일단 500세대면 의무 관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A 아파트가 얼마? 500세대. 의무 관리입니다. 플러스 인접한 예를 들어서 250세대인 아파트가 있다. 합하면 얼마가 돼요? 750세대죠. 그럼 이런 의무 관리니까 플러스 250세대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도 있더라. 인접한 세대가 예를 들어서 1500세대. 1500세대. 자, 그러면 1500세대하고 인접한 250을 합하면 얼마가 되죠? 1750. 그러니까 원칙은 1500세 이하가 되는데 예외적 이와 같은 단서 요건을 주었을 때는 뭐하더라? 세대수가 얼마? 제외한다는 건 세대수 몇을 넘어가 1500세대를 초과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꼭 초과한다는 게 아니라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초과해도 그때는 뭐예요? 공동관리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지문은 지금 원칙은 세대수. 지금 여기서 물었던 이걸 물었죠.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요 숫자를 쓰시는 걸 물었기 때문에 원칙은 1500의 4배 이와 같은 단서 요건에 따라 공동관리 되는 경우 세대수가 몇 세대? 제외한다는 것은 1500을 넘어갈 수 있다. 의미로 확인하셔서 숫자 1500, 300 하나 확인해 두시게 부분들은. 자, 그리고 10번, 11번. 11번은 공동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1번부터 해서 문항 5번까지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자, 4번. 입주자 등이 관리 방법을 주택관리업자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고려한다가 아니라 현재 밑에 해설에 가면 계약기간은 연수가 아니라 지문이 뭐가 나오더라? 장기 수성 계획의 조정 주기라고 그랬어요. 부분들은. 자,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하나 문제를 풀고 안 풀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숫자로 떨어지는 지문들은 그 숫자가 바뀌냐 아니냐 확인하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문제 문항 11번의 문항 4번이죠. 11번의 4번.
11번에 4번은 정답. 요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연수가 아니라 계약기간은 뭡니까? 밑에 이제 정답을 가보면 정답은 장기소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고려한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장기소선 계획의 뭐를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그러면 고려하여 정한다는 거고 이 수선 주기에 맞춰서 계약 기간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장기선계의 조정 주기는 몇 년마다 3년마다 장기선 계획은 법에서 3년마다 검토합니다. 조정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이 들어가고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 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럼 결국 계약 기간은 법에서 몇 년을 꼭 주란 게 아니라 몇 년을 줄 수도 있다. 3년의 계약 기간을 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는 연수로 물어본 게 아니라 현재와 같이 지문이 계약 기간을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문은 그 뒤쪽에 연수가 아니라 어떤 지문이 나와 이게 정답으로 처리가 되죠. 여기는 지금 현재와 같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라는 지문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장기 조정 계획의 조정 주기란 지문이 나와야 되는 것. 예, 그 부분 좀 주의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자, 12 건너고 13번 자치관리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문항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에 이제 가보셨을 때 자, 자치관리 기구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그래서 문항 13번의 4번인데 13번의 4번은 그 두 가지 구분해서 단순 숫자만 구분할 게 아니라 이 4번은 지금 여기 관리사무소장이죠.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뭐야? 관리사무소장이 결혼이 됐을 때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이로 결혼이 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은 30일 이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꼭 두 가지로 물론 이제 정답은 수정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관리사무소장이 뭐예요? 그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 뭐였더라? 결혼이 저 공석이라고 한다. 밑에는 여러분들이 관리 방식에 따라 이 소장이 공석 시에 이 재선임 재배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어지는 13번은 문제 여기는 자치관리죠. 자치관리. 그래서 자 그러면 자치관리 방식인 경우도 이제 보시면 입주자 대비 회의에 선임 근무하고는 소장이 결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위탁관리라면 누구? 주택관리업자 위에 채용이 돼서 공동택에 배치된 주택 이 관리사무소장이 결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어지는 그 관리 방식의 그 관리 방식이 자치관리였을 때 위탁관리였을 때 관리사무소는 결혼이 발생했을 때 재선임 재배치 기한이 다르는데 자치관리라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 새로운 소장을 재선임해야 되고요. 위탁관리라면 만약 그 위탁을 받은 공동택에 배치했던 소장이 그만뒀다. 공석이다. 그때 며칠 이내 15일 이내 새로운 소장을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채용하던 소장을 재배치한다. 그래서 일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위탁하고 자치관리에 따라 재배치 또는 재선임 기한은 자치는 30일 이내, 위탁은 15일. 이렇게 두 개로도 나눠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자치 위탁으로 구분해서 그러게 지문을 정리하실까요? 13번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14번 지문 정리 봐두시고요. 15번은 지금 공동관리를 하기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해서 지문은 여기 좀 전에 했었죠. 공동관리되는 기준은 지금 공동관리 시 이제 필요한 공동관리에 되게 갖출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세대수에 관한 기준하고 플러스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거 잠깐 보류하고요. 이론에 설명드렸던 뭐 큰 틀만 잠깐 설명드리면 공동관리를 하기 위해서 갖출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거죠. 좀 전에 문제로 풀었던 게 이제 세대수에 관한 요건. 1500세대 이하 예외적이면 제외한다는 세대수 요건이 총 세대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단지와 단지에서 인접한 시설이 없어야 된다고 돼서 단지와 단지의 법에 따른 네 가지 관련 시설이 있다 없다 해서 네 가지 관련 시설이 없는 요건을 갖추어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공동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했었던 부분이죠. 현재 지금 15번입니다. 15번은 지금 그러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췄을 때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자 공동관리 시 지금 동의 요건을 동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공동관리 시 동의 기준을 보시면 동의 기준을 보면 현재 주어지는 정답 어떻게 됐냐면 각 단지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입니다. 그래서 공동관리시 동의 요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로 특정 단서를 주지 않으면 동의 요건 얼마가 돼요? 각 단지별 공동관리가 되는 단지별의 입주자 등의 얼마가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 서면 동의. 그래서 현재 정답은 15번에 1번. 그래서 각 단지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동의 기준은 원칙, 특정 이야기 없다면 일단 동의 요건 얼마가 필요합니까? 각 단지별 입주자 등의 지금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지문에 단서 요건에 따른 지문을 줬을 때는 그때는 뭐였던가요? 동의가 단지별 입주자 등이 얼마? 과반수가 아니라 단지별 입주자 등이 얼마?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지문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한 과반수란 것은 어떻게 이 두 가지 요건 세대수하고 시설, 이 인접한 시설이 그 법에 따른 철도를 포함한 각종에 해당하는 네 가지 시설이 없는 전제라고 했을 때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과반수인데 여기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다는 건 뭐였던가요? 여기는 세대수 요건하고 플러스 인접한 단지와 단지 사이. 그럼 예를 들어서 A단지, B단지, C단지 이 세 개 단지를 묶고 공동관리할 때 요 단지와 단지 사이에 뭐가 있다? 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육교. 단지와 단지 사이에 육교. 그리고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 밖에 유사한 시설이 설치가 됐다고 한 다음에 이때는 뭐만 갖추면 돼요? 이때는 세대수 기준만 갖추면 돼요.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 단지와 요 단지 사이, 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 볼까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세 개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데 이 단지들이 뭐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다는 건 어떻게 돼? 왜냐면 단지가 세 개로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되지? 단지 간에 왕래를 또 해야 되죠. 왕래한다는 것은 입주자 등도 왕래하지만 관리 기구 직원들도 관리기구란 건 뭐예요? 일단 세 개 단지가 통합되면 관리사무소 몇 개? 기존에 각각 단지마다 일단 관리사무소 통합에 있다. 예를 들어서 A 아파트에 통합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B, C 단지를 다 관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매번 하루도 몇 번씩 왕래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B, C에 있는 아파트도 이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 등도 뭐 관리비를 납부한다든 기타 문제가 있으면 A 아파트를 와야 돼. A 아파트 통합관리사무소 와야 되는데 단지 사이에 뭐가 자동차 전용도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배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단지 사이에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지하도가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각 단지 이 A, B 세 개 단지에 뭐가 있다. 지하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밑으로 지하도를 통해서 왕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동의 요건 얼마 동의가 필요합니까? 이때는 3분의 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15번까지 특별한 단서를 주지 않으면 동의 요건 단지별 입주자 등 얼마가 필요합니까? 세 개 단지 각 단지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면서 요건은 뭘 갖춰야 돼요? 세대수의 요건하고 플러스 지금 말한 대로 이와 인접한 시설이 없는 전제라면 과반수지만 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뭐가 있다? 육교, 횡단보도 이와 같은 유사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때는 뭐만 갖추면 돼요? 이때는 세대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 인접한 단지 사이에 자동차 전용도를 포함한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한 시설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 왜? 뭐가 있으니까 육교, 횡단보도, 지하도 등의 이 유사 시설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단지 간 왕복하는 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그와 같은 단서 요건을 주면 그때 동의 요건이 과반수가 얼마로 바뀌어요? 그때는 3분의 2로 바뀝니다. 그래서 15번은 꼭 그 하나로만 마무리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지간 이와 같은 유사 시설, 지금 자동차 전 있다 하더라도 6개월부터 이와 유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를 주고 문제를 묻고 동의 없고 물어보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분의 2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15번 정리하시면서 문항 1번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16번. 업무 인수인계 서류. 16번은 먼저 틀린 거 정답 3번이고, 우측에 해설에 가보시면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6가지 서류를 주체간의 업무 인수인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6가지 인수인계 서류 중에서 3번 장기수원 충당금의 적립 현황하고 4번 관리비 지급의 명세입니다. 그래서 지문 일단 해설을 통해서 정답 아닌 건 동그라미 3번이고요. 그 3번 정답이 틀린 지문이 꼭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현재 해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되 그 중에 3번하고 4번 장기수원 충당금의 적립 현황 관리비 지급의 명세가 인수인계 서류에 해당이 된다는 것 정도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16번까지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17번부터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